충북터 청주시 외곽의 한 배터리 공장 앞에서 새벽 4시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거대한 철문 너머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배터리 셀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로 수출하던 희망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산 라인 절반이 멈춰서 있고 남은 절반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때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넘기며 중국 키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K배터리 3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거인이 동시에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세 회사 모두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닙니다. 구조적 불황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업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외쳤고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이자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원계 NCM 배터리라는 고성능 기술로 무장한 K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에만 연간 생산 능력 200GWh 규모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400GWh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24년 중반부터였습니다. 캐즘이란 신기술이 초기 얼리어답터 시장을 넘어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말합니다. 전기차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환경에 관심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족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기대에 못 미쳤고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내연기관차보다 200만원에서 500만원 비싼 가격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25년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10%대로 둔화되었습니다. 이전 30% 이상의 폭발적 성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비판했고 화석연료 산업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하나하나가 배터리 업계에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K배터리 3사가 2-3년 전 수주한 계약이 잇따라 해지되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캐틀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캐틀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7.2%였습니다. 2025년 같은 기간에는 29.2%로 더욱 증가했습니다. 반면 K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무기는 가격이었습니다. LFP 배터리라는 저가형 제품으로 무장한 캐틀과 BYD는 K배터리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공급했습니다.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합니다. 양극재에 고가의 니켈, 코발트, 망간 대신 저렴한 철과 인산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삼원계보다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은 우수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 LFP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유럽 시장도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8.1%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독일, 프랑스 등에서 중국 자본의 배터리 공장 건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배터리가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가성비로 대중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S&E 리서치는 2026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배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K배터리 3사는 손 놓고 무너지기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생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이었습니다. ESS는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합니다. ESS는 이 불규칙성을 보완해줍니다.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가 필수였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ESS 배터리 수요는 2024년 230GWh에서 2026년 359GWh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는 ESS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2026년 삼성 SDI의 ESS 매출은 전년 대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중대형 전지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35%에서 2026년 43%로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와 국내 ESS 시장에서 수주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대규모 ESS 중앙 계약 입찰에서 LG와 삼성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사활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SK온도 ESS용 LFP 배터리 라인 가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이 라인은 SK온의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ESS는 K배터리에게 숨통을 틀어주는 구원투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는 동안 ESS로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현금 흐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SS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이었습니다. ESS로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LFP였습니다. 오랜 시간 K배터리는 LFP를 외면했습니다. 고성능 3원계 배터리만이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인 하이니켄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프리미엄 전기차에 공급하며 기술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LFP는 저가형이고 성능도 떨어진다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보다 가성비를 원했습니다. 400km만 달려도 충분한데 굳이 비싼 배터리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LFP로 시장을 장악하자 K배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LFP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LFP 양산 라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LFP 공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3원계 라인도 일부 LFP로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도 LFP 수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인도는 저가형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 LFP 수요가 많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3-5년까지 배터리 저장 장치 시장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인도 현지 업체들과 협력하며 LFP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FP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LFP 기술에서 중국은 이미 1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캐틀과 BYD는 대규모 수직 계열화로 원가를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원재료 채굴부터 셀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K배터리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LFP는 이익률도 낮았습니다. 3원계는 킬로와트 시당 $100 이상 받을 수 있었지만 LFP는 $60에서 $70 수준이었습니다. 물량을 늘려도 수익성은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LSS와 LFP로 당장의 위기는 버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터리 인재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배터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협력 인재
육성에 수십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일본은 긴키대학과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협력해 학과 횡단적 배터리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배터리 전문 학과를 신설하고 매년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025년 한국배터리 아카데미를 출범시켰습니다. 향후 5년간 현장 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서울, 판교, 충청, 북도, 전라북도, 울산 등 배터리 특화단지와 연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노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부터 셀 모듈 팩 생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실전형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성균관 대표와 협약을 맺고 10년간 학사, 석사, 박사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30명 규모로 총 300명의 인재를 키우는 계획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여러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정부도 적극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2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 인재 양성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배터리 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전공 학생들에게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숙련 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5년 12월 성과 공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간 K배터리 공장에서 일할 현지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인재 양성은 단순히 기술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가 절감, 안전성 확보, 재활용 기술까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LFP 기술도 단순히 중국을 따라 하는 수준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도 시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전적인 인재가 절실했습니다. K배터리 3사가 역대급 위기 속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늘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업턴 즉 시장 반등을 대비한 인재 확보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K배터리 3사의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회복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2027년 하반기에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 변경 가능성, 중국산 배터리 규제 강화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와 높은 에너지 가격 속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면 K배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배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SS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ESS는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북미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수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K배터리는 이미 미국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LFP 기술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에너지 밀도를 3원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높인 차세대 기술입니다. 삼성 SDI는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 중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중국의 LFP 물량 공세를 기술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로봇용 배터리 시장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4,680원 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
떨어지면 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소비자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2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대중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K배터리가 ESS와 LFP로 버티면서 인재를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을 준비한다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중국의 시장을 모두 내주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주 오창 울산 구미의 배터리 공장에서는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카데미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미래 배터리 산업을 짊어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기 실적에 이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원가 혁신과 기술 차별화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공장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캐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살아남은 기업만이 다음 성장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K배터리가 ESS LFP 인재 양성이라는 삼각 전략으로 이 겨울을 이겨낸다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봄이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K배터리의 생존 전략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